자아실현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행복한 삶. 정말 모든 국민들이 지금 꿈꾸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장기표 후보님 7분 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기표입니다. 방금 우리 토론의 캐치프레이즈가 체인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저 장기표는 세상을 바꾸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50년 동안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하자면 이 뉴 G7 자아실현의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첫째는 노동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미친 집값, 그리고 이 주사파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이 기종노조, 민주노총의 해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해악이 지금 새로 드러난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정말 민주노총이야말로 평균 연봉이 7,600만 원이 넘고, 그리고 대기업 연봉들은 다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임금은 약 한 200~3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 투쟁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붕괴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직에 처해 있는 것을 다 보면서도 지난번에도요,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 민주노총의 행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는 북한과도 대화하는 대화로 풀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대화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화로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노총 이 횡포를 혁파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가 제시합니다. 첫째는 기업에게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기업이 신규 인력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민주노총인데, 이에 대해서는요,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저는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전체 노동자의 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에 민주노총 대표들이 그 노동계를 대표해서 갑니다. 이거는 전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에 민주노총 대표가 그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민주노총은 걸핏하면 정치적인 요구를 합니다. 이분이 10월 20일에도 아주 정치적인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과 이 정교조는 그 사원들이 기본적으로 정치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무원 노조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에서부터 탈퇴하도록 저는 법적 조치를 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미친 집값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정이 이 미친 집값, 부동산 정책인데 그거 다 압니다. 이와 관련해서 좋은 안들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 정책이나 그 사람의 정책이나 다 비슷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민간 자율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은 지가 한 45, 6년이 되는데도 맨날 재건축 하느냐 마느냐 이럽니다.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모든 국민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집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유지와 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이용해가지고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는 땅이 대체로 국유지이기 때문에 건축비 500만 원에 이 토목공사비 40% 200만 원 보태면 평당 700만 원이면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25평짜리로 하면 1억 7,500만 원인데 1억 2,500만 원만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0년간 매월 50만 원씩 원리금을 갚아가면 됩니다. 그 전에도 소유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수도권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계속 인구가 몰려드는 한은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방의 교육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서, 말하자면 교육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 필요가 없도록 저는 그렇게 만들므로써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대깨문과의 주사파인데요. 이의 해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정당화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걸 저 장기표야 말로 이걸 혁파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요 너무 난장판입니다. 이 세상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바꾸면요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말미암아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수단의 획기적 발달로 이 국민의 사회 정치 의식이 굉장히 고양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사회 정치 의식의 고양. 우리는 모든 국민이 정치적 자유, 사회적 평화, 그리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아실현의 행복국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저 장기표는 이러한 나라를 만들 보관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서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거듭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표 후보의 7분 연설이었습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실 분은요, 박찬주 후보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공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큰 내공도 느껴졌습니다. 제가 장기표 후보님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는 그 굉장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시종일관 대북 불정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는데,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장기표 후보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신다면 대북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의 이 대북 굴종적 자세에 대해서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짝사랑합니다. 그 결과는 뭐냐? 남북 관계 오히려 파탄입니다. 파탄이고 더 또 참혹한 계속 해주시면 결과는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으로부터 미친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완전히 뭐 떼떼니 뭐 태생적 바보니 하는 이런 소리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항의 한마디 못합니다. 항의 한마디. 정말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저는요 북한과 대화와 교류를 하되, 그러나 북한이 대화와 교류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북한의 속성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제가 긴 시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국가안보가 중요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고, 그리고 자주국방을 위해서요 군사비를 충분히 확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것은 북한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 때문에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북한 핵 문제를 활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민족 통일을 이룰 방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표형